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거에서 패하기도 하고 또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번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새 비대위를 꾸리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새로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친윤, 친한 이 두 계파 간의 갈등으로 조금 비춰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네.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친한계 쪽에 좀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나요? 뭐 굳이 친한계라기보다는 예.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 구주류가 얘기하는 비대위를 조금 더 연장해서 네. 가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차기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그러니까 저 추천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뭐 하더라도 예. 그 성격은 9월 초 전당대회를 위한 그 관리형 지도부에 한다고 딱 못을 박은 거죠. 네. 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건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9월 초로 못을 박은 거는 9월 초가 지나면 바로 정기국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9월 초까지 이걸 끝내줘야 예. 전열을 정비하고 대오를 정비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 여당에 맞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초 전대 좀 많다고 보는데 이제 이제 2달 정도 그럼 이제 사실 남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한동훈,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새로운 쇄신파에서는 한동훈, 또 기존의 이제 구주류에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함으로써 다시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저는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용태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과 예. 상황 인식은 매우 적확하고 용기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을 사실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대통령의 이중대였고 그다음에 예. 당의 당원 당규에서도 모든 것들이 당원의 뜻이 아니라 그 공천권자의 의중, 즉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이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새로운 여당이 된 그 민주당도 사실상 비슷한 처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더 여당이 그 국민의힘이 취약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의 임기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 더 이후 새로운 원내대표가 더 연장하자고 할 수는 있을 수 네, 있겠으나 네. 어쨌든 6월 30일까지 완벽하게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황골 탈퇴시켜 놓은 다음에 자신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예. 이 의지를 드러낸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더더군다나 9월 초 전대를 못을 박은 거는 어쨌든 빠른 쇄신과 혁신 없이 예.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당내 소용돌이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쇄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말까지예요. 예. 그럼 30일까지죠. 그 이후에 9월 전당대회라는 것을 누가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예. 말한 대로 될까?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예. 그 말들이 실천이 안 돼서 네. 이 지경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 보시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부분은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파장이 있었던 부분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 또 지원해주지 않았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김문수 또 전 후보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과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근본적인 처방은 뭐고 미래는 뭐다.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라도 이행을 하겠다. 그게 있다면 이제 보수가 일어설 힘이 있겠지만 예. 그것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툭하니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생각. 예. 또 김문수 전 후보 쪽에서는 우리는 절대 내줄 수가 없고 한 전 대표의 복권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예. 용인하지 않겠다. 이러면 더 큰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김용태, 김문수, 한동훈 세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에게는 약속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뿐에 그치는 거 아니냐, 힘이 있겠냐, 지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차기 지도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하루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앞서서 이렇게 지르고 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르고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뭐 나가면서 우리도 함께 나가자. 뭐 사실관계는 뭐 그게 이제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권성동 전 뭐 원내대표는 음모다 음모론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강하게 그럴 반박을 수도 했죠. 없고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 비대위원장이 네. 거기서 자기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 원내대표가 나가면서 자신의 거취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고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의총에서 이렇게 된 이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던 화두가 내일 이제 쟁점이 되겠죠. 예. 갑론을박이 벌어지겠죠.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겠죠. 그래서 예. 저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네. 이건 뭐 흔히 얘기하는데 개파 간에서 추천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이상 논란을 막기 위해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그 중진을 뭐 내세우느냐 예. 의원들이 합의하느냐 어쨌든 뭐 백가쟁명식의 방향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 사람이 키를 질 수밖에 없고 예.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추천권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출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향후 전당대회든 비대위원장 체제든 결국은 이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에 대한 큰 화두는 던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일 의총과 16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걸 어떻게 수렴해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쪽이 선출되느냐 예. 이게 저는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장에 이제 6월에 있을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의지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다음 주 1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헌법 84조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그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 직위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84조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헌법 정신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각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시비비를 하기 때문에 예. 뭐 헌법계나 다 여러 그 헌법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법부와 사법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예.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정말 예.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네.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위에 있는 동안은 그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사안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갖자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민주당 주도로 이걸 본회의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국민의 힘이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시던 뭐 그 본인들의 입장이 완강하다면 네.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정 안 되면은 입법적 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입장을 묻는다. 저는 뭐 그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그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없이 작년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에 대한 심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그냥 단순 과반도 아니고요. 압도적인 과반 이상의 숫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 속에서 예.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국민들께서 1730만 명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예.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것이 아니다. 예.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그 의지의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의지의 표현을 민주당은 받아 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 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독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 민의를 수용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김문수 전 후보 대선에서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 항상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회단식이라기보다는 국국의 축정식이다.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예, 김문수 전 후보 대선 다음 날 운동하는 모습까지 막 사진으로 올라오고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배종찬 소장님이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이 향방을 예측할 때는 세 가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토크, 발언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움직이는 무브먼트, 행보고 세 번째가 이제 환경이거든요. 근데 발언상으로는 당대표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 네.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예. 나가면 제가 정치 안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데 예. 아무 욕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네. 당대표 전당대회에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 자기 본인을 그렇게 자꾸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 더미에 떠미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이제 당권에는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정확하게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한 번도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할 때 확실히 안 나가실 거면 여기에다 사인을 해달라. 아마 절대 안 그렇게까지 하죠. 또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보인데 네. 국립현충원을 가죠. 예. 환호성을 지금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등산을 하면서 이 이른바 산 자연 헬스장인가요? 여기서 뭐
대형 훌라후프와 네. 또 턱걸이 하는 모습이 턱걸이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 건강한 모습 이걸 예. 보면은 네. 또다시 의욕을 돋구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인데 네. 지금 41.15%를 얻은 대선 후보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저는 뭐 연령대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초대형 훌라후프에 저는 저 하나도 못 돌립니다. 그러면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예, 예. 나이는 사실은 나이가 아닌 거죠. 나야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예. 어찌 보면은 이건 100% 당권 도전 아닐까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갈 것 같다. 전당대회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지만 단 한 번도 네. 나는 절대로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 뭐 이건 없지 않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때 당시에도 상당히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배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그 환경 부분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예.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당대표 도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상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로 도전하셨던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전해에 있었던 작년 여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셔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때 경쟁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 경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게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의미 있는 견제 세력으로 얘기한다면 김문수 후보 말고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환경이고 네. 그런 것을 아마 본인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지금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칩거를 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두문불출하시면서 뭐 사람들이 연락이 왔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행보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내시는데 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특히 그리고 어제는 병원에 가시는 길이라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앞에 나선 셈이 되었어요. 저런 모습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만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한 행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그 모습은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어제 서초역 일대를 좀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찍혔는데 이게 마침 또 그 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가 열렸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참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는 병원에 가던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수영 평론가님, 김진욱 대변인님의 말씀처럼 대선에서 이제 실패한 패장이 너무 노출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당권에 나서려는 거다라고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예. 2017년 이후에 우리 정치권의 한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선 패배하면은 예.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잠시 휴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정치적인 약간 좀 본인이 약간 사라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는데 예. 2017년 대선 끝나고 다시 그때 2등을 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바로 당대표 도전해서 또 됩니다. 예.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2022년 대선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던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개항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당대표의 연임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사이에 우리 정치가 약간 뉴노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패배한 그 제2당의 후보가 바로 정계 은퇴하거나 뭐 좀 정치적 휴직을 갖는다. 네. 이건 이제는 사라진 패턴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전 후보도 지금 여기에 지금 되는 거죠. 이번에 현충원 참석할 때 보면은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 앞을 성큼성큼 가지 않습니까? 네. 전 후보가 현 당대표의 앞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요? 전 상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일단 이번 물론 이제 당의 현역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냐는 중요하겠지만 네. 이번에 바로 직전에 어쨌든 41%를 득표했던 당의 간판이었고 깃발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열기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정확한 지점은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아마 지금의 이런 권력 공간들을 내주지 않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어렵게 쌓아올린 공간인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네. 결국 뭐 쓰레기 더미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쓰레기 치우러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예고된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원내대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전당대 시기가 언제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구도 싸움에서 이제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던 41%를 네. 어떻게 또 당심들이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당권 가도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본인보다는 주변에서 좀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서일까요?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는 당을 개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언뜻 빨리 전당대회 치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일찍 치르면 치를수록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이런 판단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따끈따끈하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굉장히 청렴하다. 네. 굉장히 또 우리 보수의 새로운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전형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여세를 몰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일 뿐입니다. 네. 당의 공식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 하도 국민의힘은 비상이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비대위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다니지만 실제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어쨌든 지금 이 전 윤석열 정부의 파면이란 이번 선거 패배를 건너가지 못하는 이상 네. 그것이 어떤 지도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 어쨌든 조기 전대는 저는 네. 김문수 후보 측이든 한동훈 후보 측이든 지금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전대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근본적인 국민의힘의 변신과 혁신과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문수 전 후보가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 한동훈 전 대표 견제도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절연보다는 일종의 관계 재구성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계속 유지되면 그 지지층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재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8월이든 9월이든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집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지금의 이 주류인 친윤 성격,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배제되는 주류가 되겠죠. 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쭉 유지하겠다 이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반성과 또는 혁신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네. 의무는 이 질문은 또 과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하와이에 지금 계속 계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의 폭격을 쏟는 수준으로 아주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선 이틀 전부터 한인길이 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있던 당을 나와버렸지.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 나와버렸지. 임의 쇄신 시도나 전당대회가 약간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굉장히 넓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이준석 후보와 협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지만은 결국 모든 거는 홍준표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비판의 발언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정계 은퇴했는데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정계 은퇴 안 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국민의힘만 탈당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당을 탈당했을 뿐이지 정계를 은퇴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저는 제가 보기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 배종찬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정치인의 그 세 가지 요소, 토크, 그다음에 네. 그 저 무브먼트, 오케이션 세 가지 지금 보면은 현역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역보다 더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뉴스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홍 전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 이번 대선 결과가 좀 미묘합니다.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두 자릿수 참패,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 이럴 경우 조기 복귀를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허물어진 판을 다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묘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득표가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고 예. 이준석 후보가 8% 정도 남짓 표를 얻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애매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꿈꿨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네. 국민의힘의 두 자릿수 패배,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가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홍 전 시장이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극대화하면서 복귀할 수 있는 시기도 보는 거지만 네.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야권 지형 재편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지금 면밀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는 행보와 판단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귀국하면 일단 정치 복귀할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향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소리를 막 쏟아냈는데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정계 복귀를 한다면 뭐 민주당 아니면 개혁신당 이쪽과 또 손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한다면. 민주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실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로 출국할 때 그 자리에 유일하게 갔었던 게 이준석 그 전 후보였고 이준석 의원에게 덕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서 네. 그 이후에 하와이에서 지속적으로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는 힘이 되는 비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국민의힘은 이미 썩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뭐 썩은 나무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인이 후견인을 하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어느 쪽일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라면 이준석 후보 쪽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쪽으로 네. 이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에 난사하고 국민의힘을 흔들므로써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쪼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그 효과에서 튕겨져 나온 그 부분을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쪽으로 몰아줄 가능성 그것도 뭐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들리는 얘기는 이번 주에 귀국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러면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거든요. 긍정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정치인 홍준표의 최대 위기로 보입니다. 내가 간다 하와이 이랬는데 지금은 언제 가나 서울 대구 갈 자리가 없어요. 아, 자리가 그러니까 없다. 언제나 자리를 찾아갔던 홍준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수진도 쳤단 말이거든요. 대구시장 자리도 내려놓을 정도로 항상 그 공간을 파고드는 그 돌파력 자체가 타고난 정치인이죠. 내가 한다 이러면서 네. 막 정말 사자고를 터뜨릴 정도의 정치인인데 네. 지금은 난감해진 겁니다. 이른바 하와이 난감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언제 이 블루 하와이안 옷을 벗고서 한국으로 들어가나 예. 이게 어려워진 거죠. 알로하도 네.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전 후보가 사실상 이 정치인 홍준표 자리를 대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거듭하면서 귀국 날짜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번 여쭤보면요. 이준석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제명 움직임까지 일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뭐 후원금 3억 원을 돌파해서 뭐 선거 비용 문제도 없고 막 거의 흑자를 냈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론이 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고 지금 본인이 제가 보기에 지금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나타난 표심은 이준석 후보에게 성찰과 조금 자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작이 젖었으면 말리는 게 순서입니다. 마른 다음에 불을 피워야지 억지로 네. 불 피우려고 휘발유 부으면 사고 납니다. 그런 측면을 이준석 의원이 잘 좀 숙고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